그런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알았던 계기가 저는 감정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인데 아버지는 그 표현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위선자라고 생각했어요. 10대 후반, 20대 초반에는. 그래서 아버지랑 싸우면서 아버지한테 좀 표현을 좀 하라고. 난 도대체 모르겠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왜 그렇게 사시냐고 쏘아 붙였는데 아버지가 사과하셨어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자기가 못 느껴서 그런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박중광 변호사라고 하고요.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10년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는 그게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 게 왜 사이코패스가 아무런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이코패스라는 어떤 종류의 성격은 감정이 몇 가지 못 느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좀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책임감이 없거나 그렇다고 해서 소중한 게 없거나 납득되지 않은 판단을 내리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되게 클리어하죠. 판단이 굉장히 빠르고 클리어합니다. 감정에 좌우되지 않아요. 우리는 감정적인 사람을 보고 사실 되게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감정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진다고 하면 우리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가족들한테 항상 절대적인 안정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저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전 첫째다 보니까 그거랑 자기가 책임을 다하는 거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내가 너랑 싸웠으니까 네 학비를 안 대줘. 내가 너랑 싸웠으니까 너한테 뭘 안 해줄 거야. 싸워서 뭐 생활비를 안 주거나 혹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기분 나쁜 건 나쁜 거지. 근데 so what? 어쩌라고?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감정을 잘 못 느끼시다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이제 명확한 거죠. 절대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거 휘둘리는 것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조차 이해를 잘 못합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그런 것보다도요.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잘생겼고요. 진짜 잘생겼어요. 되게 미남이고 되게 똑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버지를 닮고 싶은데 닮을 수가 없는 그런 아들이었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애정 표현을 뭐 되게 당연한 거지만 안 하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중광이는 입양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보통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애정 표현을 아버지가 안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이제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지켜봐요. 항상 지켜보고 상황이 최악으로 흐르는 것만 커트하고 그냥 웬만하면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마디 툭 던지죠. 그럼 되냐? 그냥 속이 뒤집어지죠. 본인이 공부를 워낙 잘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제가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면 뒤에 와가지고 앉아있는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요. 왜 공부를 그렇게 어거지로 하냐는 거죠. 당신을 봤을 때는 공부를 한다는 폼에 만족하는 거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에 만족을 하는 거야. 자기가 봤을 때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아. 그런 얘기를 이제 한 번씩 하고 가면 이제 뒤집어지죠. 공부하는 소리 안 해요. 와가지고 한 번씩 그렇게 그럼 되니? 그러고 가고 과일 먹어. 그러고 드라마 안 봐? 그러고 가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생각하기에 최대의 효율을 내려면 1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2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은 알겠는데 너 그렇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거 아니야. 중간중간에 쉬어야 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이런 맥락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 리프레시하고 지금 계속 앞셀 밟고 있는데 너 그러면 밟고 있는 거 같지? 안 나가. 너 연비만 떨어지고 속도도 안 나오고 그거는 아니야. 그런 거죠. 우리 어머니는요. 단짝 친구 오빠랑 결혼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중학교 때부터 저희 아버지를 알고 있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 오빠였으니까. 우리 공무죠 지금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를 봤죠. 응팔 같아요. 보고 있으면 에피소드가 참 많아서 응팔 같아요. 우리 아빠는 공부를 엄청 잘하는 잘생긴 오빠였고요. 우리 엄마는 사고뭉치였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어요. 애초에 모른다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조합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거는 정확하게 아버지가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되게 사랑스러운 분이세요. 국선이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 아버지 워딩을 그대로 빌리자면 집에 왔는데 집이 시끄럽고 밝은 느낌이 들면 어머니가 계셨다고 그래요. 저는 불만이죠. 저희 아버지가 감정 표현을 안 하시는 건 맞아요. 못 하시는 거죠. 할 줄 모르시는 거지. 그거는 이제 사람들한테 튀지 않으려고 학습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러가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두고두고 분통을 터뜨리셨던 그 장례식장 에피소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시잖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감정은 이제 암기 과목이시잖아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상주한테 부조금 주면서 이제 부조금 많이 들어오셔서 좋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 자기도 모르게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지. 이제 실수한 거지. 긴장을 하고 있으면 안 할 텐데 이제 그런 실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두고두고 혼자 내보내면 안 된다고 자꾸 저렇게 사고를 하나씩 친다고. 되게 궁금해요. 사람들 감정을 되게 궁금해가지고 의외로 예술 활동 많이 하셨어요. 드럼도 치시고 기타도 잘 치시는데 감정선을 표현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외우려고 해요. 외워가지고 자기 어떠냐고 막 물어봐요. 어머니하고 저는 되게 감정이 풍부하거든요. 웃어요. 그리고 막 되게 막 그런 걸 즐겨하셨어요. 음악 동호회 활동을 좀 하시면서 이제 그런 음악 동호회도 공연하잖아요. 공연 가는 거 좋아하셨어요. 공연하시고 와가지고 사람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고. 잘 잘한다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재밌죠.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이 감정을 표현하는 걸 성공하고 와가지고 자랑하는 거야. 저희 아버지는 뭔가를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어떤 판단을 할 때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줄어드는 거를 굉장히 기피하세요. 제가 선택지를 줄이는 판단을 하면 되게 뭐라고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럼 네 선택지가 줄어든다고. 그리고 거기 되게 민감해요. 어떤 상황에서 선택지가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회피하려고 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판단이 언제 틀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판단이 틀리는 순간 딱 정지합니다. 예컨대 투자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은요, 투자하는 시점에서 파는 시점이 정해지는 사람이에요. 조건이 딱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조건이 성립이 되면 바로 팝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자기 기준이 굉장히 철저하죠. 전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의 운명을 타인의 손에 맡기지 말라고. 타인이 너를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항상 선택을 네가 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성실한 스타일이어가지고 6시 퇴근해가지고 밥 먹고 운동하고 2-3시간 공부하고 그 루틴을 평생 하셨어요. 저도 그 루틴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관리의 신이에요. 자기관리를 하는데 변명은 필요 없어요. 남자들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죠. 뭘 하느라고 아니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철저해야 돼, 자기 관리는. 그래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준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평생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6시에 차 소리 들리면 아버지 있다라고 딱 이제 알 정도로 정확하게 루틴이 칼같이 지켜. 문제는 돈을 열심히 안 벌어. 필요한 만큼만 벌어. 본인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이제 변무사로 살아오셨는데 뭐든지 썰물일 때와 민물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돈이 들어오는 파트들이 있잖아요. 그게 주기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보세요. 저는 아버지만큼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어디 모자란 애들만 데리고 와가지고 사이코패스를 해. 다 모자라고 책임감 없고 그런 애들만 데리고 와서 자기 절제 안 되고 그런 애들만 데려와서 사이코패스를 해. 그냥 감정 없고 잘못된 판단 내리고 공감 능력 없고 그러면 뭐 제가 봤을 때는 동의가 안 되죠. 당연하죠.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들은 잘 살고 있죠. 기업 경영자로, 임원진으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지능이 높고 전략적 선택을 잘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우리 맨날 나오는 신문기사들 중에 하나가 대기업, 기업 CEO들 중에서 얼마나 그런 성격이 많냐 이런 거 맨날 나오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일부 예외적인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일반화를 시키는 거죠. 그게 편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유용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기 유용한 성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 잘 살고 있고요. 그거는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가 자기 삶을 선택하면서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살잖아요. 이게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다 아니다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회에서 남자들 중에서도 공격성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은요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공격성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 성취 욕구가 가장 높은 사람들 뭐 하고 있습니까? 사회에서는 기업 운영하고 있죠. 진취적이니까. 피지컬적으로 공격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스포츠나 격투기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정말 어떤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군인도 있죠.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격성을 굉장히 바람직하게 풀어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전형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아주 넘쳐나는 분야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공격성을 맥시멈으로 풀어낼 수 있는 필드에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식인 호랑이는요. 호랑이 사이에서는 강한 호랑이가 아니에요. 일반 먹잇감을 사냥하지 못하는 애들이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겁니다.
진짜 강한 애들은 자기縄張리에서 그냥 쭉쭉쭉쭉 그냥 하는데 거기서 밀려난 애들이 민가에 내려와서 사람을 해치는 거지. 정말 우리 사회에서 공격성이 뛰어나고 정말 냉철하게 판단력이 좋은 사람들은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막 웃기는 거죠. 왜 그러면 밑에 내려서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는 사이코패스 호랑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연쇄살인범들이 죽이는 대상들을 보세요. 다 약한 사람들이, 여성들, 노인들, 정상적으로 공격성을 표출해서 얻어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보다 약한 거에 그렇게 집중해서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거 본인 선택이지.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항상 솔직할 거를 요구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너 공부 왜 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공부를 해야 되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러면 저희 아버지는 비웃습니다. 너 쟤보다 성적 안 나오면 자존심 상하잖아. 그거 참을 수 있어? 너 네가 1등이고 싶잖아.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갖다 박죠. 바로 욕구에 대해서 되게 투명해요. 윤리적 판단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욕구를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에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사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법무사들이 법원 조정위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서 가장 조정을 잘하는 조정위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상까지 받으셨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잘 포착해가지고 사람들이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가지고 있는 욕망들을 되게 잘 포착하시는 편이라 잘 포착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잘 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감정을 너무 도외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많은 중요성을 뒀던 시기들도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지금은 너무 감정을 너무 이렇게 방점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두는 게 아닌가. 감정에 대해서 너무 중요성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우리는 리더십의 기본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감정이 태도가 되는 사람들 우리 신뢰합니까? 못하죠. 저희 아버지는 감정이 태도가 될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나쁜 겁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이 반사회적 선택을 하면 되게 나쁜 거지. 근데 그런 이유가 없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 재능이 있고.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해야 돼요? 사이코패스여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그냥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인 거지 그거를 섞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인과관계를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잘 절제하고 사는 사람들, 자기 통제를 잘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나와 다르다는 거를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공감이라는 거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감을 꼭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저 사람 나랑 다르구나. 내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변호사가 되고 일을 맡고 처리하면서 제가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오만한 건지를 저는 이제 피부로 느끼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란 환경과 자기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 감정의 가중치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범죄 과제를 선택을 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뭐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거 자체를 문제로 삼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보니까 유용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는 굉장히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고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대로 뿜어내는 그 퍼포먼스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그걸 자유라고 하죠. 남과 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되는 겁니다.